요즘 다리에 힘이 자주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그냥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20년간 뇌혈관 신호를 연구해온 김성일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이 얼굴이나 팔보다 먼저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느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경고음을 보냅니다.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뻣뻣하거나 한쪽만 힘이 빠진다면 이미 뇌가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경신호가 약해지는 곳이 바로 하체입니다. 혈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무릎 관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늦으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증상과 그걸 어떻게 알아채고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리 불편함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혹시 최근에 다리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이었던 69세 박영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 걸으려는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죠. 다행히 바로 가족분이 발견하셨고 급하게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72세 이정수님은 비슷한 증상을 느끼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다리가 조금 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2주 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아 지금까지도 긴 재활 과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셨고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지셨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호를 빨리 알아챘느냐, 그냥 넘겼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리는 뇌가 보낸 첫 번째 경고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경고음을 제대로 듣고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만 놓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생활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연구하며 정리한 다리의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쪽이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한쪽만 뚝 힘이 빠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의 한쪽 부분에만 혈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반대편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럽 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 중 40% 이상이 발병 전에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정우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파트 계단을 오르시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대요. 처음엔 그냥 다리 근육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이틀 뒤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뇌혈관에 작은 문제가 발견됐어요. 초기에 잡아서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반복되는지 시간과 횟수를 꼭 기록하세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쉬면 괜찮아진다고 방심하면 정말 위험해요.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뇌혈관의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최근에 다리 힘이 한쪽만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는 다리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지고 뜨겁고 차가운 구별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이미 신경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런 감각 둔화는 뇌연류 저하의 초기 신호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전달이 약해지면서 촉각이 무뎌지는 거죠. 74세 박현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바닥이 마치 두꺼운 솜을 깐 것처럼 둔하다고요. 처음엔 당뇨병 때문인가 싶어서 혈당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계속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당뇨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다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증상을 느끼시면 양쪽 발의 감각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따뜻한 물과 찬물에 번갈아 발을 담가 보거나 바닥에 있는 물건을 발로 느껴보는 겁니다. 한쪽이 확실히 둔하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저림과 헷갈릴 수 있거든요. 디스크 저림은 보통 양쪽에 나타나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심해지는데 뇌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은 한쪽에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혹시 양쪽이 아닌 한쪽만 저린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발끝이 끌리는 걸음입니다. 평소에 멀쩡하게 걷다가 갑자기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져서 발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임상보행 분석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뇌경색 초기 증상을 보인 분들 중 3명의 1명은 신발 앞창의 마모 패턴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내가 먼저 알아챘어요. 남편분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닿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대요. 검사 결과 초기 뇌경색 징후가 발견됐고 미리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발 하나로 생명을 구한 셈이죠.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신발 밑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평소에 자주 신는 신발의 앞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한쪽만 유난히 많이 닳아 있다면 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오래된 신발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새 신발로 바꾼 다음에도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빨리 닳은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닐 수 있어요.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발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움직이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한국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반복적인 낙상이 뇌연류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낙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게 뇌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77세 김용자님은 집안 문턱에 자주 걸려 넘어지셨는데 처음엔 그냥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에 3번이나 넘어지시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최근 들어 자주 넘어지신다면 평소 걸음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가족분한테 부탁해서 뒤에서 찍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걸음걸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낙상 후에 다친 데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넘어진 것 자체가 이미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 들어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리시나요? 5번째 신호는 다리의 불수의적 떨림입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리는 거예요. 뇌 신호가 불안정해지면 근육에 원치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 피질 손상이 있는 분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에서 초기에 이런 떨림 증상이 보고됐습니다. 이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70세 박지은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렸다고요. 처음엔 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따뜻한 방 안에서도 계속 떨렸대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연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면 큰일 날 뻔했죠. 떨림이 반복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떨리는지 꼭 기록해 두세요.
아침에만 그런지 저녁에만 그런지 앉아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구별하셔야 할 게 있어요. 피로하거나 긴장했을 때 일시적으로 떨리는 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쉬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쉬어도 멈추지 않는 다리 떨림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뇌의 균형 조절 부위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새벽에 뇌경색 발병률이 높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지는 거죠. 71세 김재수님은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비틀거림을 느끼셨대요. 처음엔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만약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한쪽으로 계속 쏠린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귀의 전정기관 문제나 저혈압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증상이 반복되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중심이 잘 안 잡히시나요? 일곱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하는데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10분이나 20분 후에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안심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TIA를 경험한 분들 중 7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뇌경색이 곧 올 거라는 최후 통첩인 셈이죠. 66세 이선희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힘이 풀렸다가 10분 만에 회복되셨대요. 다행이다 싶어서 그냥 넘기려고 하셨는데 가족분이 병원에 꼭 가보라고 해서 다음날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초기 경색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만약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다면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을 꼭 기록하세요. 몇 시 몇 분에 시작됐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떤 증상이었는지 자세히 적어두는 겁니다. 이 정보가 나중에 진단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다시 괜찮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잠깐 증상이 있다가 사라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신호들을 느꼈을 때 그리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특히 아침 혈압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혈압이 높으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혈관이 약한 부분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뇌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혈압 측정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에서 하셔야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 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만 재지 마시고 2분 간격으로 두세 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잰 걸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요즘 혈압 자주 재고 계신가요? 집에 혈압계가 없으시다면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혈당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단 음료나 야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같은 거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료들은 생각보다 당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주 2회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을 넘으면 당뇨 전 단계로 볼 수 있고 200을 넘으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관리할 수 있어요. 혹시 단 음식을 자주 찾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혈당 체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튀김, 삼겹살,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맛있긴 하지만 자주 드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호두, 아몬드, 땅콩 뭐든 좋습니다. 다만 소금에 절인 건 피하시고 생것으로 드세요. 식탁에 기름진 음식이 많지 않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게 해주죠.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걷기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면 너무 빠른 거고 너무 여유롭게 걸으면 효과가 적어요.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걷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이른 새벽은 혈압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해가 뜬 후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만약 오늘 못 걸으셨다면 내일은 꼭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정말 혈관의 적이에요. 담배를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들죠.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담배 끊기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뇌경색을 예방하려면 꼭 끊으셔야 해요. 흡연 욕구가 생기면 물 한 잔을 마시면서 3분만 기다려보세요. 흡연 욕구는 보통 3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 3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의 술은 괜찮다고 하지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어렵죠.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간에도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도 어렵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도 담배 생각나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끊기로 결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함께 올라갑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게다가 수면 중에 뇌는 그날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잠들기 전에는 방의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이나 TV는 멀리 두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TV 보거나 책 읽지 마시고 잠잘 때만 침대에 누우세요. 그러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돼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요즘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은 매일 3분 자가 체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쪽 다리의 힘, 감각, 균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지, 감각은 정상인지, 중심은 잘 잡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들어 올려 보세요. 한쪽이 유난히 무겁거나 잘 안 올라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있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양쪽 발로 바닥을 눌러보면서 감각이 똑같은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큰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상을 느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거예요. 작은 신호라도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이 테스트 함께 해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작은 다리의 이상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였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 빠짐, 저림, 발끝 끌림, 걸려 넘어짐, 떨림, 균형 불안정,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뇌혈관이 여러분께 보내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껴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셨죠?
조금만 늦으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반신마비가 오면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말도 어눌해집니다. 가족들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반대로 조금만 빨리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초기 3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박영수님처럼 말이죠. 다리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바로 검사 받으셔서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딱 3분만 투자해서 다리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지, 감각은 정상인지, 중심은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짧은 3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드시면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조절, 규칙적인 걷기,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매일 자가 체크. 이 7가지만 지키셔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되시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혈압 재는 것부터, 내일은 30분 걷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언어예요.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다리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목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과 함께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뇌혈관 질환인 뇌출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도 사전에 신호가 있거든요. 특히 두통과 어지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두통이 위험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들, 이웃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다리 신호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